저는 더본코리아를 문어발 개수 크라켄, 명륜당을 실속 공격형 개수 고질라에 비교해보고 싶어요. 크라켄하고 고질라요? 이젠 아시죠? 대한민국 1인당 1회 외식비가 13,700원 시대가 왔어요. 아 진짜 비싸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점심시간에 먹다 보면 뭐 10,000원은 무조건 기본으로 넣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 가격과 대중적인 맛으로 우리 서민의 외식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더본코리아와 명륜당인데요.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전략과 구조로 승부하고 있는 두 회사를 비교해 볼게요. 이게 더본코리아하고 뭐 명륜당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이거 뭐 어디 회사야?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 브랜드 네임 딱 하면 아 거기구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먹어봤을 만한 브랜드죠. 먼저 더본코리아는 방송인 겸 기업인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회사고요. 흔히 백이나 0410이 붙는 브랜드들,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홍콩반점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명륜당은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고기 무한 리필 식당, 명륜진 사갈비를 메인 브랜드로 하는 회사입니다. 2022년 기준 한식업계 매출액, 영업이익 리스트를 보면 더본코리아는 매출액 3위, 영업이익 1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명륜당은 영업이익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보면은 1위나 뭐 2위 이런 기업들을 비교를 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1위 그리고 4위를 비교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실제 팔고 있는 음식들과 음식을 파는 대상이 가장 유사합니다. 2위 보나이에프는 본죽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아 본죽이 여기 3위 한솥은 다들 아시는 한석도시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5위 더셰프는 77 켄터키, 부산 77집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세 회사 다 비교적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판매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녁에 사람들과 모여서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함께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는 식당을 비교하기에는 더본코리아와 명륜당 두 회사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빠른 시간에 크게 덩치를 불려나가고 있으나 어쩌다 보니 사업 내용과 발전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비교해보기 좋을 것 같아서 두 회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두 회사 모두 대한민국 프랜차이저의 뭐 공룡 같은 느낌이네요. 방금 공룡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압도적인 지위와 큰 규모, 영향력을 가진 회사를 표현할 때 공룡과 같은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 오늘 이 두 회사를 크라켄과 고질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크라켄하고 뭐 고질라요? 왜요? 더본코리아는 24년도 현재 25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 디저트, 커피까지 모든 외식 산업에 걸쳐서 강력하고 굵은 다리를 뻗치면서 각기 다른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업계 자체의 흐름과 트렌드를 바꾸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문어, 25개의 강력한 다리, 크라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크라켄. 그러면은 이거 고질라는 왜 나온 거죠? 이에 반해 명륜당은 샤브샤브, 막국수, 돈가스, 생맥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명륜진 사갈비의 거대한 덩치와 압도적인 힘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경우 약 90.5%가 프랜차이즈 사업 매출인데 명륜당의 경우 매출액 전체가 프랜차이즈 사업 매출이에요. 한 가지 사업 부분, 한 가지 브랜드, 그리고 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한 가지 전략으로 승부하고 있는 뚝심과 효율의 상징, 고질라와 닮은 브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의 회사잖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이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커피편, 편의점 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프랜차이즈업은 가맹점의 증가가 곧 회사의 이익입니다. 초기 가맹비가 가맹 계약 시 본사에 지불하는 수익원이 되고요. 이후에 가맹점 로열티, 제품 및 재료 판매, 교육비, 수수료까지 추가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이게 편의점이나 커피 브랜드처럼 그런 다른 프랜차이즈하고 이런 외식 프랜차이즈업은 좀 다른 게 있을까요?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는 이 브랜드 의존도가 더 큽니다. 편의점은 어떤 곳이든 PB 상품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한 상품을 팔고요. 커피는 미묘한 커피 맛의 차이와 분위기, 인테리어는 다를 수 있어도 결국 본질은 커피와 음료가 주가 되는 메뉴를 팔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외식은 음식의 종류 및 가격, 서비스, 어떤 브랜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명륜 진사갈비만 들어도 갈비, 무한리필, 싸다. 그렇죠.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생각나고 백종원 브랜드라 하면 싸고 대중적인 맛이겠구나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사람들은 더욱더 브랜드의 이름을 보고 가게를 선택하게 됩니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검증된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이 이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리스크에도 뭐 영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점심 먹을 때는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만 보고 여기서 먹자 들어가긴 했지만 제보자에서는 이제 기업의 구조는 어떻고 어떻게 회사를 꾸려나가는지 재무제표를 잘 뜯어보면서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기 전에 먼저 두 회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본코리아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1993년에 원조 쌈밥집을 인수하여 요식업에 뛰어들고 1994년 1월에 설립한 기업입니다. 여담으로 더본코리아는 창립 시기에는 백종원 대표의 쏠쏠한 용돈벌이용 회사였다라고 합니다. 용돈벌이용 회사요? 백종원 대표는 지금은 대한민국 요식업을 대표하는 기업인이지만 이때만 해도 간부식당 관리장교 출신으로 그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요리를 주업으로 생각을 할 생각도 없었고 회사 자체를 그냥 용돈벌이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또 당시에 본 직업은 건축 자재 유통 회사 오너였고 잘 나갈 때는 한 해 매출액을 50억까지 했던 무역업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 IMF를 지나면서 사업이 망하고 파산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요식 사업에 한번 전력으로 덤벼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한신포차를 오픈하고 이후에 지금의 백종원 대표의 크라켄식 경영이 시작된 거죠. 백 대표님 이거 몰랐는데 건축도 하시고 무역업도 하시고 상장을 준비한다는 시점에서 들으니까 더 재미난 이야기들이 좀 와닿는 것 같은데 그럼 명륜당은 뭐 다른 스토리가 있나요? 명륜당은 2015년도에 KD네트워크스라는 회사로 출범해서 자산운용과 컴퓨터 등을 취급하는 회사였고요. 외식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사명을 변경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는 더본코리아가 창업 스토리가 더 많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네요. 역시 이게 대표이신 백종원 사장님께서 워낙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이야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네요. 방금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이게 바로 두 회사의 전략을 가르는 두 가지 포인트 중 첫 번째, 홍보입니다. 더본코리아의 경우는 백종원 대표의 미디어 노출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마케팅에 도움을 받고 있고요. 신생 브랜드의 경우에도 골목식당 같은 프로그램이나 구독자 624만 명의 자체 유튜브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소위 백종원 바를 받고 브랜딩을 할 수 있죠. 진짜 이게 백종원 스타일의 음식 선호하시는 팬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하지만 명륜당은 백종원 같은 분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광고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관비가 오를 수밖에 없죠. 명륜당은 아예 창업 소개 페이지에 가면은 광고비 180억 원을 들이는 대광고 마케팅 중이라고 메인 페이지에 대문짝만한 게 실려 있어요. 그냥 우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내가 메인 페이지에. 그 비용은 결국 가맹점주들에게 나아가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게 홍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가맹점입니다.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더본코리아는 크라켄이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게 25개 뭐 이렇게 브랜드 있다고 하고 뭐 그런 거를 튼튼한 다리로 비유해 주셨고요. 더본코리아는 아까 IMF 이후 바로 출범한 1998년에 한신포차, 2004년에 해물떡찜 0410, 2005년에 새마을식당, 2006년에 백다방, 콩콩방점 0410 등 내놓는 아이템마다 다 대박을 쳤어요. 와 이게 뭐 매년 내후년 이렇게 줄줄이 이어져 있네요 진짜. 이외에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제주의 연돈, 파스타집 롤링파스타부터 다양한 실험 브랜드들도 있죠. 총 가맹점이 국내 2,905개, 해외 152개나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수를 확장하며 외형을 키우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고요.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세력을 확확 늘려가고 있는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면 이제 명륜당은 좀 다른 행보인가요? 명륜당은 샤브올데이, 이태리 양조장, 개수리 막국수, 구홍 돈가스까지 추가적으로 4개의 브랜드를 더 운영 중이나 명륜진사갈비가 압도적인 메인이에요. 그렇죠. 이 명륜진사갈비만 지금 잘 와닿는 그런 이름인데. 국내 600개, 해외 11개의 가맹점이 있고요. 사이즈 자체가 작다 보니까 명륜진사갈비라는 브랜드에 집중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오늘은 유명인 오너의 장점인 광고 효과와 단점인 유명인 리스크를 없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는 더본코리아, 단일 브랜드를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와 치열한 광고를 통해 실속 있는 경영을 하는 명륜당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재무제표 보니까 이제 외형이나 수익성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23년도 기준에 자본금도 약 2배가량 차이가 나고요. 초반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가맹점 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덩치 차이가 꽤 큰 두 회사인데요. 상세 매출액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더본코리아는 21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약 45% 매출액이 상승했고요. 명륜당은 21년도부터 22년도에는 15%에 그쳤지만 22년도와 23년도 사이에는 매출액이 무려 162%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두 회사 다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하지만 이익률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더본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약 9%에서 6%로 소폭 낮아졌고 매출 총이익률도 38%에서 33%로 약 5% 감소했어요. 하지만 명륜당은 매출 총이익률이 31%에서 33%로
10%로 소폭 상승했고 영업이익률도 8%에서 15%로 확 좋아졌어요. 매출 총이익률은 본사가 상품을 구매해서 점주에게 팔아 얻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높을수록 본사가 가맹점에게 상품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판다는 신호입니다. 더본코리아는 매출 총이익률이 5%포인트 줄고 영업이익도 줄었고 명륜당은 매출 총이익률이 2%포인트로 약소하게 오르고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명륜당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주한테 상품을 팔아가지고 얻는 수익으로 뭐 이익을 올렸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까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한 해였습니다. 다시 말해 식재료의 원자재도 올라갔고 더불어 저희가 지출하는 식비도 많이 올라갔죠. 더본코리아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올라갔는데 매출 총이익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부재료의 비용이 증가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않고 더본코리아가 이익을 줄여서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명륜당은 매출이 162%나 상승하였으며 매출 총이익률도 31%에서 33%로 약 2% 상승했고요. 당기순이익은 전기 5%에서 당기 12%로 개선됐죠. 이러한 이익의 질이 개선이 나타난 이유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상품을 구매해서 각 가맹점주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가맹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맹점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었길래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륜진사갈비는 22년 8월 달에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3년도 한 해에만 신규 가맹점이 138개 점을 출점했어요. 이는 22년도 말 대비 비율로 보면 30%나 증가한 겁니다. 가맹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상품 공급량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규모의 경제, 즉 대량 구매를 통한 상품 구매 단가의 인하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가맹점들에게 판매하면서 매출과 매출 총이익 모두 개선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이익 개선이 뭐 회사 이익에는 뭐 당연히 좋은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기업한테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그래도 가맹점 확장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사실 단순히 이익만 보면은 명륜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정말 실속 있게 운영을 잘한 거니까요.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소리니까. 하지만 프랜차이즈업 특성상 본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지속되면 본사만 배불린다는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명륜진사갈비는 점주 갈등으로 꽤나 이슈가 있었던 회사예요. 아, 그렇군요. 네, 공사비, 인테리어, 원재료 구매에 대한 가맹점 갑질에 대한 논의도 수차례 있었던 회사인 만큼 단기 순이익률의 상승은 양날의 검일 수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명륜진사갈비와 더본코리아 브랜드, 대표 브랜드 5개의 초기 창업 비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좀 더 정확한 비용 비교를 위해서 더본코리아 5개 브랜드는 명륜진사갈비와 유사한 한식 가족 식사 브랜드로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명륜당이 초기 창업 비용하고 브랜드 로열티까지도 비용이 조금 더 높아 보이네요. 이제 명륜진사갈비 브랜드 특성상 점포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좀 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창업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점포당 매출액도 차이가 좀 크게 나는데요. 더본코리아의 경우 브랜드의 종류도 다양하고 수도 많아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총 매출액을 총 가맹료수로 나누어 보면은 더본코리아의 경우에는 점포당 약 1.36억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반면에 그 명륜당의 경우에는 점포당 4.1억 원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네요, 이게. 단순히 영업이익, 즉 가맹점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크기를 생각하면 명륜당이 굉장히 실속 있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반드시 지금의 영업이익이 전부는 아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판관비 쪽도 한번 볼까요? 더본코리아는 광고비와 판촉비가 매출액에 비해서 매우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기업이 결정적인 차이 첫 번째에서 백종원 대표님이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죠. TV에도 나오시고 엄청난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굳이 돈을 들여 더 광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판촉비도 매출액의 약 1.9%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명륜당의 경우 매출액 대비 약 3.2%의 광고비, 5.1%의 판매 촉진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CM송. 솔돼지 갈비는 명륜진사 갈비 완으로 즐겨요. 명륜진사갈비. 예, 맞아. 그 노래 저 들어봤어요. 유명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귀에 맴돌 정도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예. 엄청난 광고비를 투자했다고 볼 수 있죠. 투자한 만큼 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광고 선점비에 투자를 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두 회사의 유동성이나 안정성 측면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론 먼저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회사 다 매우 안정적인 편입니다. 명륜당의 경우 작년보다 재무구조 안정성 수치가 약간
악화되긴 했는데 이는 영업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23년도에 약 220억 상당의 토지를 취득했어요. 이것 때문에 부채 비율이 살짝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유동 비율이 22년도 133%에서 23년도 191%로 증가했습니다. 유동 비율이 100% 이상이다 라는 것은 단기 부채를 충분히 다 상환을 하고도 1년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더본코리아는 매우 안정적인 자본 구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프닝에서 회계사님이 두 회사를 뭐 문어발 크라켄, 실속 있는 한방 고질라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어를 좀 더 붙여서 25달이 두꺼운 문어발 크라켄과 실속 공격 효율주의 고질라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자산과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5개의 브랜드에서 그치지 않고 더 확장해 나갈 텐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맹점에서의 동일한 퀄리티를 유지해야 되는 위험, 이게 또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어 적절한 비용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반대로 명륜당은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정말 실속 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점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륜당에서도 뭐 생각을 하고 있겠죠.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다에 사는 크라켄과 숲에 사는 고질라처럼 두 회사가 살고 있는 세상, 경영하는 방식이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두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또 어떻게 리스크를 해결해 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프랜차이즈 운영사 더본코리아와 명륜당이 어떻게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도 저희는 더욱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